그 CS를 보다가 더 외형이나 이런 게 더 탄탄하고 축이 너무 약해 보여 얘에 비하면은. 아, 파나텍이. 예. 그 뭐 이슈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이런 류들이 좋은 게 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마누라들이 봤을 때 좀 싸 보인다. 좀 싸 보인다. 얼마 들었어? 그럼 한 25만 원 들었어. 그런데 저런 거 보면 좀 그렇잖아. 이런 거 큰 거 보면은 얼마 들었어? 20만 원 그냥 뻥치지 말라고 그러잖아. 파나텍의 CSL DD는 저렴한 보급형 다이렉트 드라이브 휠로서 현재 DD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인기 제품입니다. DD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제가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아무리 파나텍 제품이 염가형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입문자분들에게는 상당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많은 회사들, 특히 중국 회사들이 더 저렴한 DD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모자라는 회사에서 R9이라는 보급형 제품을 내놨습니다. 모자는 원래 중저가 짐벌을 만드는 회사로 유명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터 제어 기술을 보유하고 뭐 있었겠죠. 하여간 갑자기 이 회사가 레이싱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시미큐브 같은 완전 매니아들을 위한 하이엔드 브랜드를 제외하고 대중적으로 파나텍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 파나텍 제품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교를 위해 고가 휠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거짓말하셨던 인킴님 댁에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무거나 필요합니까? 비싼 만큼 좋긴 하네요. 본체를 보기 앞서 운전대를 먼저 보겠습니다. 운전대는 같은 가격대의 포뮬러를 비교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만 겉모양만 봤을 때는 모자가 약간 더 고급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크기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모자의 포뮬러림은 30cm이기 때문에 파나텍의 27cm보다는 좀 더 범용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포뮬러 운전대는 27에서 28cm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여러 차량들을 운전하는 데에는 30cm 운전대가 좀 더 실용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특히 옆쪽에 달린 로터리 스위치는 움직임이 묵직해서 파나텍보다 훨씬 좋다고 느껴졌어요. 파나텍은 너무 이제 이게 휙휙 돌아가거든요. 전면의 로터리 스위치도 묵직하고 좋습니다. 파나텍과 마찬가지로 증감 기능과 고정 스위치 기능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파나텍의 로터리 스위치가 좀 더 명확한 구분감이 있습니다. 모자의 스위치는 단계가 좀 더 촘촘한 느낌이라서 주행 중 빠르게 조작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버튼감은 파나텍과 달리 클릭감이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더 좋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파나텍 버튼감을 좀 더 선호를 하고 인킴님 같은 경우는 모자의 버튼감이 더 좋다고 하셨거든요. 야 여기 다 좋은데 이거 나 이거 이 느낌이라 이거 너무 좋은데. 패들이 파나텍이 압도적으로 좋죠. 야 여기서가 진짜 싼마이가 갈리네. 파나텍의 자석 패들은 여러 브랜드의 제품들 중 최상위에 속하기 때문에 패들은 아무래도 파나텍의 자석 패들이 좀 더 좋은 느낌이었고요. 모자의 패들은 전형적인 일반 자석 패들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운전대 버튼의 색깔을 바꾸는 기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색깔이 토글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죠. 정말 이 기능은 좋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네요, 이거는. 네. 그런데 저는 이 RPM 게이지가 이게 디지털식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다른 운전대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단계가 있는 어떤 LED들이 박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좀 더 신인성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으면은 사람의 인지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게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주행 중에 잘 인지가 안 됩니다. 신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 형태 자체가. 다른 부분은 괜찮습니다. 다 대체적으로 다 마음에 드는데 운전대 이 RPM 게이지만 저의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저는 별로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본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CSL DD는 사이드 마운트가 가능하지만은 모자 R9은 사실상 사이드 마운트는 안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약간 모자의 단점이라고 생각된 부분이 하드 마운트 나사 구멍이 좀 얕아서 나사 길이를 잘 맞췄어야 한다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스트 킷을 사용한 CSL DD의 최대 토크는 8Nm이며 모자 R9의 최대 토크는 9Nm로 힘은 비슷비슷합니다만 실사용 중 홀딩 토크는 느낌만으로는 모자가 더 안정적인 느낌이었어요. 본체의 크기나 무게 아주 비슷합니다. 하지만 모자의 축 부분이 훨씬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생겼습니다. 특히 바로 이 부분이 외형적인 측면에서 파나텍을 압도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와, 이야, 씨, 죽인다. 파나텍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쵸. 얘는 그냥 이것만 잡고 그냥.
어우씨 죽인다 이거. 자, 신매직도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편한 이 퀵 릴리즈 방식과 유격 없는 단단한 죽은 파나텍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테스트를 할 차례죠. 파괴하고 왔어. 아니 파괴하지 않습니다. 너못 부시러 왔어. 가장 싼 말이잖아. 싼 게 하나도 없다. 약간 그 뭔가 막 추가가 된 느낌 효과가? 근데 그 느낌이 마냥 좋지는 않아요. 와 진짜 어색해요. 아 진짜 존나 어색해요 진짜. 약간 고속 코너에서 하중 실렸을 때 느낌이 진짜 일품이에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요런 상태에서는 그냥 평소에 쓰는 베이스 같아요. 차가 약간 한계에 근접할 때 갑자기 막 얘가 막 이것저것 막 이상한 효과를 막 계속 추가하는 느낌? 그 피드백이 진짜 병신 같아요. 초보 입장에서 이제 잡으면 오 좋다 이렇게 하겠는데 뭐 나는 요 효과 좋네 뭐 이러면서 하겠는데 효과 좋은데 저야 그냥 현유저니까 솔직히 뭐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뭐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뭐지? 왜 이래? 코너 때 약간 이상하죠. 그러네요? 목이 막 끈적거리는 거 참. 네. 모자의 R라인은 첫인상이 너무 안 좋았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빠르게 카운터를 칠 때 운전대 중앙 부분에서 강한 댐핑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아주 큰 이질감을 주었고 코너 한계점에서의 어떤 타이어 접지력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었어요. 스트렝스 조금 높여볼까? 이건 지금 이질감 없죠? 네. 이거 그냥 원래 쓰던 그냥 그 느낌이야. 원래 쓰는 거랑 그냥 그 느낌이야. 그냥. 벌써부터 평화로워. 이 익숙한 이 이거는 처음 써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도 이 익숙한 이 진동감. 아, 그렇지. 아, 좋다. 모자 안 되겠는데. 이게 한 20만 원 비싸다고 그래도 난 이거 사겠는데. 자, 이대로 모자 R라인은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포스 피드백이 너무 이상했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다시 세팅하고 소프트웨어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상당히 편리하고 세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매직과 마찬가지로 제가 좀 싫어하는 어떤 그 휠스피드 항목이 있다는 게 좀 별로이긴 하지만은 이건 제가 드리프트 주행을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패스하고 기본적으로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자, 모자 소프트웨어에는 특이한 기능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 보호 기능입니다. 너무 강한 피드백으로 빠른 회전이 일어나는 경우 손이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한 댐핑이 발생하는 기능인데요. 일반 성인들이 진지한 심레이싱을 할 때에는 좀 필요 없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좀 방해가 되고요. 두 번째 특이한 기능은 포스 피드백 이퀄라이저입니다. 이 이퀄라이저는 포스 피드백의 성향을 어느 정도 바꿀 수는 있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은 효과들의 성향만 바꿀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다 헤르츠잖아요. 바리 범프 뭐 80km를 달릴 때 연속 효과, ABS 바이브레이션 160km로 달리고 있을 때 연속 효과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진동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이어 접지에 따른 어떤 저항 같은 이런 큰 성향들은 진동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이퀄라이저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기계에 친숙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있으면 좋은 기능이지만은 많은 분들이 체감할 만한 아주 획기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특이한 기능 이름하여 스피드 디펜던트 댐핑. 자동차의 속도에 반응하는 운전대의 무거움입니다. 바로 이 기능 때문에 뭐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어색해요. 인킴님 댁에서 모두가 이상하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이상해.
기본 설정상에서는 자동차가 90km 이상의 속도가 되면은 운전대 중앙 부분에 강한 댐핑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이해는 갑니다. 승용차라면요. 이런 기능을 가진 승용차들이 많이 있어요. 고속으로 가면은 운전대가 좀 무거워지는 거죠. 아마도 뭐 그런 걸 흉내낸 것 같은데 좋습니다. 역시 이런 기능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중요한 건 모든 프리셋들의 이 부가 기능을 기본으로 활성화시켜놨습니다. 그러니 기존 심레이싱 사용자들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이질적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타 제품들을 써본 사람들에게는 약간 불량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능 때문에 첫인상이 안 좋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다시 테스트해봐야겠죠. 그립을 살려서 돌 때 좀 무거워지는 느낌이 좀 더 확실하게 느껴져서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지난번에 만져봤던 거랑 달라요? 좀 달라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냥 좀 디테일이 떨어진다. 얘가 그 TV에 힘을 걸면은 그 신호가 다 뭉쳐져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더 이상 뭐가 그 차이가 없는 듯한 느낌? 진짜 그걸 위해서 뭔가 일부러 진동을 더 강조하는 느낌? 네, 전반적으로 스피드 디펜던트 댐핑을 끈 것이 훨씬 낫다라는 의견이었지만은 강한 힘이 더해질 때 특히 시케인 등에서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분들은 고가의 휠만 사용해왔기 때문에 당시 본인들이 사용하시던 느낌과 비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집중해서 CSL-TD와 계속 비교해가며 사용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운전대가 흔들리거나 제가 조향을 보정하는 경우 실제 제가 어떤 피드백을 느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액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의 동일하게 제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집중해서 느껴보면 거의 동일하게 있습니다.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요. 그런데 왜 모자가 좀 더 디테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모자의 효과들은 대체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파나텍 같은 경우 상당히 날카롭고 거친 성향이고요. 아마 이것이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느낌에 영향을 주는 것도 같습니다. 이건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모자가 더 최대 토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얘의 다이나믹이 더 넓은 것 같아요. 아니 넓거나 아니면은 어떤 힘의 구분, 커야 될 힘은 크고 작아야 될 힘은 작다라는 그 구분 차이가 뭔가 더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얘가 더 피드백이 디테일하다고 느껴지고 여러 다른 효과들이 좀 구분된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모자는 제가 진짜 섬세하게 이렇게 딱 집중하고 해보면은 효과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뭔가 그 표현되는 게 너무 방식도 좀 몽골몽골하면서 뭔가 달라요. 뭔가 다른데 분명히 둘 다 똑같이 있다라는 거죠, 효과들이. 그런데 마치 얘는 그 효과들이 타이어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약간 느껴지는데 모자는 그럼 뭐가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몰라, 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 어떡해. 몰라. 처음엔 두 제품의 가격이 같다라고 막연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좀 부정적이었어요, 이 모자 제품에 대해서. 근데 나중에 가격을 알고 나니까 다들 이제 수긍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딱 가격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개 뭐 한 2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파나텍도 지금의 포스 피드백과 처음 DD를 출시했을 때의 포스 피드백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펌웨어 업데이트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개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자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런 개선점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이 심레이싱을 해오셨던 분들에게 있어서 이 소프트웨어의 기본 프리셋이 정말 쓰레기입니다. 모든 제품들은 이제 처음 제품을 구입하고서는 딱 컴퓨터에 연결해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느낌은 비슷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이제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설정을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모자 R9뿐만 아니라 R16까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디폴트 프리셋이 어떤 한 사람의 극단적 취향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의 취향이에요. 그 사람의 취향이 많은 심레이싱 하시는 분들에게 이질감이 느껴질 만한 취향,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Out of the box, the settings for this wheelbase are very, very strange. When you're driving really, really fast, the car just has this heavy, sticky, damp feeling that's really hard to get past. So Just while we're talking about software, one thing that I didn't like there was the presets that they gave us out of the box. So there were presets, the buttons that you could click on for GT style, drift and so forth. I found all of those actually felt pretty terrible to me.
그 디폴트 설정은 이 프리셋 그냥 없애버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모자에서는 이 속도에 반응하는 댐핑 효과가 굉장히 이 제품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프리셋에다가 그걸 다 이제 어느 정도 적용을 시켜놨더라고요. 장점 맞습니다. 다른 휠 베이스에는 없는 기능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디폴트로, 그걸 기본 설정으로 해놓으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들은 정말 헷갈립니다. 이거 약간 좀 문제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두 제품은 가격만큼의 어떤 디테일에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어떤 사람에게는 유의미한 차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모자뿐만 아니라 CSL-DD까지도 GT기에서 빌렸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모자 제품을 좋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지만 뭐 거짓말할 순 없잖아요. 어쨌든 제 경험은 이러니까요. 고민하다 보니까요, 그냥 제가 그냥 물욕 때문에 사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수선 샀습니다.